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을 멈추고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사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이슈적으로는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 등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들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저희가 장중에 움직이는 매매 시그널 오늘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출발 증시는 어떻게 좀 포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217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68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700선까지는 멀디도 먼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지금 현재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보합권에서 출발이 될 텐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라인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개장 직전까지 국내 증시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활짝 웃으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가까스로 웃음을 지어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내 눈물을 쏟으면서 파란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데다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죠.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양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코스피는 2250선을, 코스닥은 7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점차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하면서 2215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64% 내리면서 685.34로 거래 마쳤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1선까지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가까이 내리면서 1,410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미증시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젯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8월의 구인이즈 보고서와는 달리 간밤 발표된 미국의 9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 가운데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다 자세한 흐름과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예상 체결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전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오르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도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면서 이번 주 3,000원 가까이 오르는 흐름 보여줬고요. 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랐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 상승한 가운데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34% 오르면서 91,000원의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2차 전지주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LG 에너지솔루션이 5% 넘는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46만 9천 원 예상 체결가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LG화학이 0.9%, 삼성 SDI가 2%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그 가운데 네이버의 부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네이버가 이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켓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정적인 업계 상황과 증권가의 혹평이 주가가 오히려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이렇게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네이버, 오늘 또 2.44% 내리면서 4,000원 내린 16만 원에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파란불 켜낸 가운데 현대차는 0.56% 상승하면서 17만 8천 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어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눈물바다 같은 시장 흐름 연출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 마감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꺾고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켰는데요.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의 주가가 밀린 가운데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1%대 소폭 하락했고요. HLB가 3% 넘게, 또 카카오게임즈는 5% 넘게 주저앉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이 우세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빨간불 켜내면서 1.03% 상승한 68,7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HLB는 0.23% 내리면서 43,250원에 예측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펄어비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7% 넘게 주저앉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4만 5천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이 더 우세한 가운데 펄어비스가 이 하락세를 더욱더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만 4,150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한편 에코프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는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에서 1% 사이에 강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14% 하락하면서 12만 9,800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상승 흐름을 이어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특히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화성입니다. 11.34% 어제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수주사인 리비안이 주가 상승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4%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이 대원화성이 리비안의 픽업 트럭에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수주 기업인데요. 리비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2,995원의 예측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첫 번째는 미코입니다. 전장에서 29.91%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장도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1.84% 상승한 8,36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프롬바이오입니다. 탈모 치료 특허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허 등록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장에서 29.88% 상승하면서 상한가 찍은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3.58% 상승하면서 8,960원에 예측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가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 차지인이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5.94% 빨간불 켜내면서 2,055원에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틀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미 증시가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0월 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시와 관련된 포인트들 짚어드리면서 시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큰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갭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출발해줬지만 그 낙폭을 거의 다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 모습만 보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좀 바로 잡아볼 텐데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우선은 미국 나스닥이나 좀 하락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좀 장이 좀 상승세로 좀 출발하는 부분이 어떤 국채금리 강세 폭이 좀 축소되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그 인플레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채금리 국채금리 강세 폭이 축소되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상승 흐름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펙 쪽에서도 유가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영향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은 약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세가 오늘도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석유가 15.45%에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IRA 어떤 수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저는 탑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주 동안에 좀 주가 하락에 의한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태경 BK가 지금 1.4%, 한일현대 시멘트가 1.33%, 유니온 머티리얼이 1.22%, 동양이 1.0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도 오늘 장 초반이 좋네요. 무림 페이퍼가 10.2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깨끗한 나라가 2.07, 그리고 모나리자가 2.06, 한국 수출 포장이 1.87%, 무림 PMP가 1.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도 장초반이 좋습니다. KC가 5.79%, 금호전기가 2.43%, BBI텍이 2.3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BBI텍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약간의 좀 널뛰기 그런 좀 이슈가 좀 밖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BBI텍의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BBI텍 자체적으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BBI텍 기업 자체를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그러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LG노텍의 30만 원 밑에서의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다. 매수 가능성을 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영업의 컨센서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향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역시 광학 모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업 부분은 좀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관심은 오늘도 가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장초반 좋습니다.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C가
7.51, 그리고 SN트에너지가 3.95, DBH가 말씀드렸던 3.72%, 그리고 금호 HTC가 3.24%, 그리고 급동유화가 2.9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도 장 초반이 좋네요. 한국조선해양이 3.73%, 현대미포조선이 2.87%, 현대중공업이 2.51%, 삼성중공업이 2.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바로 출판, 매체, 복제입니다. 양지사가 12.79%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골드NS가 5.81%, 와이더 플래닛이 2.84%, 웨이버스가 2.23%, 다란직교 시큐리티가 1.71%, 나무기술이 1.5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은 또 오늘 한국정보통신이 5.45%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지금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한네트가 2.48%, 나이스 정보통신이 1.82%, 버킷스튜디오가 1.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부품주들도 괜찮습니다. 에브리봇이 3.92%, 유라테크가 3.19%, YM텍이 3.03%, 소록수가 3.02%, CLB가 2.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위코가 8.4%, QSK가 5.47%, 두산테스나가 5.35%, 웰덱스가 4.65%, 윈팩이 4.14%, 넥스텐이 4.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0.28% 하락, 기아가 보합인 걸 제외하면은 전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09%, 그리고 0.89%, LG엔솔루션이 1.28%, SK하이닉스가 1.11%, 삼성바이오로지스가 0.12%, LG화학이 0.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오늘 큰 폭의 어떤 상승세, 그 하락세도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케미가 2.03%,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2.0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흑자가 확실히 대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현대중공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상승에 의한 수혜 부분을 자동차 업종도 좋지만은 조선 업종도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환율 효과가 분명히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외에 다른 조선 업종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7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3개 종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 헬스케어가 0.44%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2.08% 상승, LNF가 1.84% 상승, HLB가 0.1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리노공업이 2.51%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그 제조업 중에서도 역시 그 영업이익률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리노공업이 항상 부각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리노공업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그 하락폭을 좀 많이 키우는 게 알테오전이 지금 현재 5.49%의 좀 하락세를 좀 갖고 가는 점이 아쉬운 현재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동진세미캠이 3.24%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항상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관심이 항상 탑픽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동진세미캠의 어떤 반도체 전망과 함께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 시작과 더불어서 바로 상한가로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양지수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네요.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현재 양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네, 예. 이제 먼저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바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분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항시 좌우 대칭 균형점에서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점에서 31일,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31일 전체 합산하면은 62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62일을 이제 저점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사이클이 저점이 낮은 이중 바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주기가 보통 이제 3개월 주기, 다시 말해서 60일 주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변수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등이 약간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1선이 현재 번번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번번이 이제 저항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뚫느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21선이 있으면은 항시 먼저 저항, 조정, 돌파, 안착 이런 수준의 좀 흐름이 좀 일반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21선이 하나의 마디라고 보면은 이제 이것도 2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음봉을 회복을 하려면은 어제 음봉의 절반을 회복해야 했는데, 오늘 시가가 음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하는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봐주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냐, 진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흑산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번의 흑산병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세 이탈부터 해서 1월, 6월,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3개의 음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하게 어떤 대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점에서 고점까지 정확하게 16개월, 그 다음에 16개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일봉상에 30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잡아냈다시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투자는 자신감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해외 한율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1440의 기본적으로 넥라인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좋으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라는 것은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36 순환수 곱하기 이제 72 하게 되면 144가 곱하기 2 하면은 72가 되죠.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144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이면 1440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주어진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부분들은 마지막 장대 양봉이 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음봉에서도 출발하면은 현재 지난달에 5개월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3 다음에 5가 중요한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한번 진행이 됐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한번 상승 조정, 2번 상승 조정, 3번이죠. 그래서 3단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피크를 좀 치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딥노이라는 종목, 이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크게 이제 접어줬다가 61선 지지받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다시 밀렸지만 61선 지지받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반전, 이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런 그 장기적인 성장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이 이렇게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이제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약간 비슷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조정하지만은 61선을 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장기 성장선은 61선 항상 지켜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신고가를 열려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됐기 때문에 이중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번 크게 이제 시세 부분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이제 거래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이제 KC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KC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12% 정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크게 보면은 60일 주기에서 사이클, 저점 땅바닥 패턴에 좀 해당이 되는데, KC가 이제 전력 반도체를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고 자체 공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업력도 좋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크게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봉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이게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조정을 보여주는 이중 어떤 플랫 부분이 지금 되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 부분들은 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부분들은 현재 계속 매출이 현재 5%에서 10%까지 연매출이 좀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유일하게 차량용이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 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극과 극의 온도차가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 부분들은 다르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KC가 이제 크게 이제 올라주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아무튼 그 바이든의 이제 친서 이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 이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현재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좀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현재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현재 기후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고, 이게 전체 이제 퍼스널 이동 어떤 PBV의 어떤 흐름의 어떤 연동성에서 한번 새롭게 부상이 좀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본 모터스가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5일 이제 탄생 파동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선 찍고 한번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KC하고 더불어 현재 KR 모터스 부분들 KR 모터스도 이제 현재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는 두 개의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크게 추가적인 종목은 좀 약간 생략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뉴프렉스라는 종목, 뉴프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현재 차량용으로 들어간 연성 회로용 기판 이 부분에 이제 특화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바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추세가 제일 빨리 좀 살아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뉴프렉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반도체 기판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쭉 후발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주는 뉴플렉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매매 시그널 이어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새 수급적인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양지수 모두 1%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시그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시장하고 사실 지수는 좀 다르죠. 지수는 전일 코스피는 보합 정도, 코스닥은 1%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1% 이상 상승을 합니다. 지수의 레벨은 다르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일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 외국인의 매수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폭이 5%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컸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이 네이버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네이버가 이 주가가 좀 전일까지 좀 하락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쪽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이지만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 네이버가 중심이 된 이 서비스 업종으로 매도가 359억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차이점이 좀 네이버는 사실 이 주가는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워낙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오늘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면서 주가를 다시 바닥권에서 좀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이 있고요. 전기전자 쪽으로 왔을 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세 종목은 전일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를 하고 있고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전일보다 지수의 상승폭 상당히 좀 커지면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이 미국 시장 특징이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가 장 후반에 낙폭 빠르게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어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미국 시장 올렸던 만큼 낙폭을 줄이는 매수가 들어온 게 오늘 국내 시장에는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보다는 시장 컨디션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만 또 오후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내용과 더불어서 조선과 정유주도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는 저희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파악해 볼까요? 네, 이 종목 요즘에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LG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3%, 2.77%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10% 지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9월 30일 마지막 9월달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42만 6,500원입니다. 지금 48만 1,500원, 뭐 48만 2,000원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테슬라만 놓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이 좀 다르죠.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업체와 국내의 2차전지 셀업체가 상당히 커플링 정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테슬라는 변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3일 동안 강하게 좀 반등을 한다. 이런 부분은 테슬라는 지금 트위터 인수 관련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어제에 대한 뭐 상승폭 다 반납하고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기대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이 좀 급락할 때 뭐 어쩔 수 없죠.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세 종목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하는 이 부분을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GM과 포드를 비교할 때 포드가 주가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포드가 전기차 부분에서 GM보다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포드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시장의 급락이 최근 이 9월 말쯤에 있었던 이런 급락 정도만 아니면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이 종목을 빼놓고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일 텐데 저희가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시총 3위 종목주 중에서는 내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SK 하이닉스를 좀 잡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종목 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어제 시장을 사실 좀 주도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 금액이 SK 하이닉스보다 좀 적었다라는 부분이지 이 상승률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뭐 기염을 토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가총액이 112조입니다. 근데 어제 5%가 올랐죠. 100조가 넘는 종목이 5%가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시총이 5조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SK 하이닉스도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60조가 넘어간 지금 66조인데 어제 4% 이상 상승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의 매수만 2,136억입니다. 2,137억 정도 되는데 오늘도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왜 들어오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고 이제 내년 초 정도면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관심 가질 부분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탑픽으로 이 SK 하이닉스와 TSMC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굉장히 침체가 됐을 때 설비 가동률을 줄이고 뭐 생산량 줄이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재고가 소진이 되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을 다시 늘리고 그랬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설비와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사이클이죠. 설비와 생산량을 줄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미국과 일본의 지금 업체입니다.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지금 줄일 생각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 업체들 줄인다 그러면 이제는 가격이 다시 정상화가 되겠죠. 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자리이고 PBR도 지금 한 1배수 정도다.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3일 동안 10%가 좀 넘게 오늘까지 4일 동안 뭐 10% 정도 올랐는데 뭐 이 단기간에 빨리 올랐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시장에 대한 뷰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정확한 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코스피는 1.29%, 코스닥은 1.73%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문가님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부터 좀 강세입니다. 시장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마이너스 2%대까지도 한번 흔들어 봤었는데 그래도 그 마이너스를 전부 극복하고 또 장 마감 직전에는 플러스 전환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짝 내려놓는 정도라서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제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지금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들이 다음에 내 모습들을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시스템 지표는 지금 마켓 파워입니다. 마켓 파워가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고 활용도가 좋아졌는데 보시면은 지금 센터값, 그죠? 지금 센터값이 플러스 370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오늘의 고점이 여러분들 여기 그죠? 유튜브 동시 성계 좀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 또 따로 있습니다. 표시가 424예요. 오늘의 저점은 여기 16, 센터값의 저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1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센터값은 마이너스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어제 어찌 보면 어제 뭐 대만도 잘 올라가고 그죠? 다른 시장들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만 유난히 더 많이 흔들어서 억울했거든요. 자꾸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갈려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강릉에 미사일 쐈던 게 막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야 전쟁 난 거 아니야 막 온갖 그다음에 그 외적인 이야기들도 참 호재라고 얘기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응?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뭐 이제 경제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테일러 이론에 어째서 뭐가 어째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딱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냐, 현금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더 끌고 가느냐, 주식을 더 사느냐, 그죠? 어차피 우리가 그걸 알아내려고 지금 이런 방송들도 보시고 분석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시장의 요번 반등의 주도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어제 오지은 앵커님 혹시 어제 제가 지금 현재 주도주가 이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태조 이방원이었나요? 다른 분들과 좀 헷갈리셨나 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저의 탑픽 종목으로 자막으로 SK하이닉스가 나갔었고, 그렇죠. 뭐 아마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시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도주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1등주로서 이번 반등에서입니다. 항상 주도주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번 반등에서 주도주로 나선 종목군들 요런 종목이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를 보고 전체 시장이 이제 주도주 꺾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어. 약간 흔들기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평상시에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 아닌데 바닥을 찍을 때 정말 대바닥을 찍을 때마다 저는 항상 보는 종목이거든요. 아주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현재 2%대 상승을 하죠. 어제 얼마나 억울했게요. 네? 저렇게 흔들릴 상황이 아닌데 LG엔솔은 요건 전 다음 순서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강해서 약간 저는 우리 다시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놓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아주 우려감이 크고 낙폭에 뭐 이거 문제 아니냐, 왜 저런 걸 인수를 하려고 하고 저런 것도 뭐 비싸게 인수를 하고 왜 저러니 뭐 하는 종목, 그래서 폭락을 했던 종목 뭐죠?
네이버죠. 네이버가 그래도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대 반등을 시도해요. 요거 오늘 투자 주의 종목 들어가가지고요. 만약에 그 신용매매나 이런 것들 좀 선호하시는 분들 오늘 신용매매 안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 게 안 되니까 반등이 나와요. 개미들이 큰 돈 갖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 공포감에 와 네이버를 저거 어떻게 줬더니면 어떻게 하지? 공포를 가지니까 올라와. 항상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항상 교란시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자 미국 시장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6월에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모습을 한번 보고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때 크게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했죠.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자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 볼게요. 지금 자막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러면 좀 작아져서 자, 제가 이걸 옮길게요. 이렇게 자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시장에 보는 김에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렇게 폭락을 쭉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플러스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걸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갭상승하고 흔들기. 이게 마치 최근 어제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어제까지의 모습. 나스닥이. 자, 그러면 지금으로 와봅시다. 이건 6월달이에요. 6월달에 이렇게 움직였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쭉 이동을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쭉 빠졌다가 양봉 하나 만들어졌다가 뭐 갭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점 때는 하락이 나오고 옆에 붙어서 상승하고 갭상승 어저께 흔들기. 그쵸? 어때요? 너무 끼워 맞추기인가요? 여러분? 끼워 맞추기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시장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전 대응을 해서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어차피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맞죠? 미국이 크게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20선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게 나오면 이번 판은 그죠? 우리 대학생 때 노래 많이 시켰다가 이번 판은 뭐입니다 하면서 그죠? 노래도 많이 부르셨을 텐데 그거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20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뚫어주는 상황이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면 눌러준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를 해서 큰 상승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걸 아직은 기대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이 부분과 미국 나스닥의 이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20선 아주 강력하게 뚫어주는 가를 일단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주도주 섹터가 가장 먼저 나서기 시작한 주도주 섹터가 지금 상승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꺾임이 없는가 이 부분들만 체크한다라면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표가 어쩌고 뭐 저쩌고 복잡하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죠? 시장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제 경험이 저도 어쨌든 22년 동안 이 주식시장을 쳐다보면서 산전 시전 다 겪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적인 부분은 이 부분으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주도주 종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층에 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체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주도주 쪽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가자라고 시장에 대한 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업사부님 지금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뷰 들어보실까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만약에 시장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얘기를 그래서 어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라도 따라 붙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보면은 이게 한번 테스트가 필요해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보면은 62동 평균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60선을 뚫어버리면 새로운 국면을 만나는 거예요.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의 물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서 접근을 보아야 되고 지금은 거의 근접을 했으니까 현재는 들어가면은 조금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죠? 62동 평균선이 계속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올라오는데 거리랑 늘어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뚫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순서가 종목이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이러지 않아요. 1번 순서 종목, 2번군 주도주, 3번 주도주군이 순서대로 한 일주일 정도 격차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는 1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가는 거고, 저는 이제 2군에 해당되는 게 아마 LG 엔솔이나 이런 것들은 2군에서도 충분히 바로 따라붙을 거다 생각했는데 1군에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가버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3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실 2군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선주 내지는 혹은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고, 주도주였죠. 주도주, 완전 주도주였었죠. 그죠? 지난 7월, 8월 이렇게 9월 중순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낙폭과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7만 원 이거 뚫어내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그런 주도주 군들이 재차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60선 깔고 있잖아요. 이제 요게 다시 이탈되면은 매도했다가 밑에 120선에서 재차 매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목표가는 일단은 17만 원 정도 짧게 지금 시황을 바로바로 다 알 수 없으니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매매 시그널 모두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